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대한항공입니다. 주봉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과거 35,000원 고점 찍은 이후에 현재 큰 그림에서는 2년 넘게 지금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후에 최근에 반등을 좀 해주긴 했지만 다시 한번 좀 꼬꾸라지는 그림이 나와주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자, 밀봉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반등을 하면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여력 있을지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반등이 나온다면 이제 향후에 언제쯤 나와줄 수 있을지, 그리고 자, 우리 목표가는 이제 보유자분들 어디까지 설정을 하고 계속해서 대응해 나가셔야 될지, 그리고 지금은 많은 분들이 좀 물려 계실 수밖에 없는 구간이죠. 이제 물려 계신 분들 대응 방법 중요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물타면서 평단 관리해서 여러분들 탈출 혹은 익절까지 바라볼 수 있을지 자세한 투자 전략 자 두루두루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저가 매수로 우리가 진입하기에도 괜찮은 구간일지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 보시겠습니다. 한 달 기준으로 개인이 샀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팔았습니다. 자, 최근까지도 뭐 거의 비슷한 스탠스가 유지가 되고 있지만 약간의 변화가 있다면 외국인들이 이제 최근에는 이제 좀 중립적인 입장으로 사파를 반복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점은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여전히 개인과 기관의 좀 줄다리기는 강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개인은 좀 저가 매수의 기회로 접근하고 있는 거고, 외국인이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나도 조금 이제 관심을 가져보는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공매도 관련해서 6월까지 금지가 됐기 때문에 분석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바로 이어서 재무제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년도 매출부터 보시겠습니다. 12조, 7조 크게 한번 눌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죠. 9조, 14조, 16조, 올해는 17조대까지 올라가면서 최근에 어떤 매출에 상승하는 흐름, 동향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자, 이어서 영업이익 살펴보시겠습니다. 1700, 1000 마찬가지로 한번 크게 눌리고 1조 4천, 2조 8천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이제 과거 뭐 코로나 수혜를 입으면서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었고, 이후에 다시 한번 좀 내려오면서 크게 레벨 다운이 한번 됩니다. 1조 7천까지 내려왔던 작년이었고, 올해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횡보하고 있는 영업이익입니다. 그래서 약간 좀 아쉬워요. 매출은 약간 증가를 했지만 영업이익은 제자리 걸음이다. 자,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로 이제 과거 대비해서 자, 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전환까지도 하고 호황을 누렸지만 자, 1조 1000대에서 마찬가지 횡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지금 같이 횡보의 흐름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분기별로 이제 한번 살펴보면요. 자, 전년 대비 영업이익 한번 볼게요. 4분기부터 보면 5100에서 2800 크게 눌렸죠. 그리고 1분기는 4800에서 5100 약간의 상승, 2분기는 자 4700에서 3800 또 다시 한번 좀 약간 하락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3분기까지도 하락세는 좀 지속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현재의 예상치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좀 불확실성이 커요. 실적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좀 크지는 못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물론 예상치는 얼마든지 어떤 모멘텀이 어떤 재료가 나와준다면 충분히 변화할 수 있겠지만 지금의 예상치로는 크게 좋아 보이지는 못하는 올해의 실적입니다. 자, 이어서 부채 비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00, 600 과거에 굉장히 높았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내려오면서 200대까지 진입을 해서 200대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는 100대 진입을 하면서 드디어 180까지 내려왔습니다. 물론 낮은 부채 비율이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과거 대비해서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고 계속해서 하락세에 있다는 점에서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후년 가면서도 이 부채 비율은 점차 낮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좋아 보이고요. 자, ROE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순이익 마이너스, 그리고 이후에는 11, 21, 11 꾸준하게 두 자릿수 유지가 되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 올해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죠. 11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최근에는 자, 마이너스를 벗어난 이후에는 꾸준하게 수익성이 좋은 상황이 있다. 그래서 걱정은 없어 보이고요, 수익성. 자, 이어서 EPS 주당 순이익도 마찬가지 흐름 보여주고 있죠. 자, 과거에 4,0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한번 눌리고 올해는 살짝 소폭의 상승, 그래서 뭐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배당금 보시겠습니다. 올해는 작년 대비해서 조금 떨어진 724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대로 배당을 하게 된다면 현재 종가 기준으로 계산해 봤을 때 연간 배당 수익률은 약 3.43%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3% 중반대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뭐 꾸준하게 3%대 유지가 되고 있는 종목이고, 그래도 배당은 꽤 준수하게 주고 있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고배당까지는 아니지만요. 자, 그리고 마지막 PER 현재 6.86배 나오고 있고요. PBR은 0.74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 지금 뭐 숫자로만 보면 사실상 저평가는 맞아요. 지금 숫자로만 봤을 때는 우리가 저평가 구간인데, 우리가 지금 뭐 조금 이따 이슈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유가라든지
어떤 뭐 환율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상단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 좀 반영했을 때는 지금은 적정 주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마냥 싸다고만 보긴 좀 힘들다, 현재 상황에서는. 하지만 향후에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면 당연히 저평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저평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분기 실적입니다. 자, 매출은 전년 대비 18% 상승했고요. 그리고 국제 여객 노선 공급은 전년 대비해서 33.6% 증가할 전망에 있습니다. 자, 탑승률도 83%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화물은 계절적으로 이제 공급 그리고 탑재율이 전분기 대비 좀 둔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좀 아쉬운 상황도 같이 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객과 화물 단가 모두 견조세를 좀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여객은 동남아, 일본 노선 위주의 강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화물 역시 중국발 이커머스 물량 증가로 인해서 급격히 상승했던 작년 4분기 요율 수준을 좀 감안해 보면 선방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 기말 환율이 상승했지만 외화 환산 손실은 과거 대비 축소될 전망이니까 또 이런 점은 다행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유가와 환율이 모두 반등을 하면서 최근에 좀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비용 압력은 그래도 그나마 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다행으로 보여집니다. 자, 다만 어느 정도 영향은 있겠죠. 그리고 항공 유가는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안정세를 그래도 유지를 하고 있다는 점은 불행 중 다행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인수도 빠르면 상반기 안에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에 이어 일본, 미주 노선의 경쟁 제한이 완화될 전망이고,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부 매각 절차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슈입니다. 중국의 이커머스 물량을 바탕으로 비교적 고운임을 유지하고 있어서 현재 지금 지나친 좀 우려가 과도하지 않나, 이렇게 시장에선 보고 있고요. 여객기 공급 지연으로 여객 단가의 하락 역시 제한적으로 M&A 불확실성 제거 시 주가 반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빨리 인수 관련해서 이 불확실성이 좀 제거가 돼야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인수가 빨리 끝나줘야지 우리가 주가에 다시 한번 좀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최근의 이슈는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안 좋은 시기인 건 맞아요. 하지만 그래도 미래지향적으로 좀 우리가 봤을 때는 그래도 나쁘지는 않다. 앞으로 좀 개선될 여력이 충분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좀 감안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 관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규 진입, 물론 가격만 보면 괜찮긴 하지만 저는 반대 의견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면 일단의 하락세가 지금 멈추지 않았고, 물론 제가 긍정적으로 본다 하는 구간은 2만원 초반대입니다. 그래서 2만원 초반까지 만약에 주가가 터치를 해준다면 충분히 여기서는 긍정적으로 진입을 가능하다. 안 좋은 업황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매력적인 좀 가격대로 보는 건 이제 2만원 초반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들어간다고 해서 막 그렇게 위험한 구간은 아니긴 합니다만, 어쨌든 여러분들께 저는 항상 좋은 구간에서만 이제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만원 초반까지 만약에 터치를 해준다면 이때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지금 조금 아쉽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반대 의견 드리는 거고요. 자, 이어서 보유자분들 대응 방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부터 설정을 해야겠죠. 목표가는 현재 28,000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단은 좀 높이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개선 여력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향후에. 자, 시간은 얼마나 걸릴지는 향후에 어떤 재료들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가속도는 결정이 되겠지만 어쨌든 조금 많이 열려있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만일 본인 평단이 현재 거의 본전 근처에 있거나 약간의 손실 중이다, 그 정도면 그냥 여러분들 종목 교체하셔도 괜찮아 보입니다. 다만 이제 손실이 좀 크시다 하시는 분들은 꾸준하게 좀 시간을 갖고 가져가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손절하기보다는요. 그래서 그렇게 좀 대응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 자, 평단 관리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지 이제 대응 방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준선 28,000원 하나 있는데 지금 하나 더 드릴게요. 24,000원 하나 드릴게요. 자, 그래서 어떻게 대응하시냐면요. 일단은 첫 번째 28,000원 목표가 밑으로 빼는 거는 약간 기본 옵션으로 여러분들 가져가셔야 됩니다. 무조건 28,000원 밑에는 자, 반드시 좀 위치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구간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28,000원 밑에. 자, 그리고 가능하신 구간까지 여러분들 물타서 좀 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물론 좀 지금 타는 것보다 반등을 좀 확인하고 물 타는 게 조금 더 좋겠죠.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좋은 물 탈 수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반드시 평단 관리 해주시고,
여러분들 평단이 이미 28,000원 밑에 계셔도 어쨌든 물 타셔야죠. 물 타셔야 되고, 다만 24,000원 라인을 드린 거는 24,000원 밑에 계신 분들에 한해서는 물 타지 말고 보유만 하셔라.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 기준점을 좀 설정을 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24,000원 위에 있는데 28,000원 밑에 계신 분들도 여전히 물 타셔야 됩니다. 그래서 24,000원 밑으로 빼주시면은 베스트겠죠. 자, 오늘 전략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대한항공 시간은 좀 필요해 보이지만 지금은 대부분은 좀 반영이 됐고, 확실하게 우리가 반등을 할 수 있는 시기는 두 가지만 보면 돼요. 이제 빨리 이 합병이 완료가 되는 시점, 그리고 두 번째 실적. 지금 실적이 예상치가 그렇게 좋지는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실적 관련 모멘텀이 좀 나와준다면 주가는 다시 한번 좀 탄력적으로 반등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주말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번 주 장도 화이팅 하시고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